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서 가장 솔직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교통사고 발생하고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재활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보상받을 때 아마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치료받을 거 다 받고 나서 나중에 합의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가장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발상이 왜 위험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반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요,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응원 또는 궁금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처음에 전화 오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화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전화 와서 상태 어떻냐, 혹시 합의 의사 있냐, 이렇게 전화 적극적으로 오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요, 딱 진단 기간. 만약에 내가 초진 12주가 나왔어요. 12주까지는 적극적으로 연락이 온다 이거죠. 근데 아마 그 이후부터는요, 연락이 차츰차츰 줄어들 겁니다. 왜냐? 어차피 담당자 실적도 이 진단기간 이내에 해야지만 조기 합의다, 이렇게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 사람은 합의를 단기간 내에 할 생각이 없구나 해서 조금씩 미루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보상을 받는 최고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최고의 상황은 가장 보상 많이 받는 거, 그게 다겠죠. 그리고 완치해버리는 거, 이게 당연히 최고일 거고요. 최악의 상황,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한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요, 여러 군데 골절이 있었어요. 특히 다리 쪽에는 골절하고 신경손상 같이 있어서요, 수술을 대략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당연히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뼈만 부러졌냐? 아니죠. 신경까지 손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부 마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요, 계속 치료, 입원, 재활,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 치료, 재활, 이것만 반복하다가 사고 나고 1년 2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이제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겁니다. 어차피 휴업손해가 입원해 있을 때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한 거예요. 어차피 밖에 나가도 일을 못하니까. 그리고 한 1년 6개월 된 시점부터 손해사정사하고 보험사하고 합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합니다. 그때 돼서 이제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산정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일단 다리 부러진 발목에 대한 운동 각도, 이 부분이 있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 손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발가락 자체도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뼈가 여러 군데 부러졌고 복합적으로 분쇄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술을 3번이나 하게 된 케이스고요. 이럴 경우 뼈가 제대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리고 안 다친 다리, 다친 다리의 길이가 정확한지 안 한지, 그리고 뼈가 완전히 붙었냐, 삐뚤하게 붙었냐, 아니면 지금 붙고 있냐, 안 붙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합의를 시작한 시점, 거의 다리가 회복 단계에 접어든 단계였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 가지 의무 기록들을 보험사한테 줬고, 보험사는 복합적으로 한시장애를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구장애를 주장했겠죠. 몇 번의 의료자문, 동시감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됐고 한 6개월을 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고 한 2년이 지나버린 거죠. 결국 이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진행하고 신체 감정을 받았던 시기가 사고일로부터 한 2년 6개월 지난 시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신체 감정에서도 회복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시장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 왔고요. 기존에 있던 변호사를 타임을 하고 저희한테 맡아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왜냐?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틀렸던 거예요, 이분은. 저 같으면 이렇게 진행했을 겁니다. 우선 신경 손상이 있기 때문에요, 사고 이후에 6개월 시점에서 근전도 검사를 하고요, 한 3개월 정도 돼 있다가 근전도 검사를 합니다. 근전도 검사를 했을 때 신경 손상이 회복이 많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건 벌써 사고일로부터 9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보험사한테 바로 영구장애를 주장을 해요. 뼈가 분쇄골절됐고 많이 부러졌기 때문에 골절에 대한 영구장애, 그리고 신경 손상에 대한 영구장애,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영구장애를 주장을 하고, 만약에 9개월 시점, 그때 보험사가 영구장애를 인정 안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소송을 제기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9개월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12개월 시점에서 1년 2개월 그 안에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때는 회복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때 신체 감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분은 영구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상금이 몇 배가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치료도 가장 중요한데 저는 보상 업무를 10수년간 해오면서 가장 중요시한 게 생각하는 게 보상은 최대한 많이 받되 보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몸이 완전히 회복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보상을 받을 때는 장애 평가를 하는 시점은 가장 내 몸이 안 좋을 시점, 물론 타고나고 최소 몇 달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내 몸이 안 좋다고 판단될 시점, 보험사도 이 사람은 예후가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시점, 그 시점에 최대한 많이 받은 합의금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완전히 보상이 끝난 후에는 몸이 회복되는 거, 그게 저는 보상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합의하는 시기,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결정한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가는 타이밍, 신체 감정이 언제 받아질 거다라는 타이밍,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합의하는 시간, 이것마저도 치밀하게 계산이 돼야 된다 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 표시 그리고 댓글로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